이곳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공존하는 세계. 모두 사이좋게 학교에 다니는 것 같지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건은 며칠 전 お前さ本当にクラスメートを食べるつもりかいつも一緒に授業を受けてただろ 연극부 소속 초식동물 템이 어느 한 육식동물에게 습격받는 일이 생깁니다. お前たち肉食獣なんてみんな怪物だ 이 사건으로 인해 템은 목숨을 잃게 되고 식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학교 신문에 뜨게 되는데요. 많은 초식동물들은 자신들도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초식동물들은 범인이 학생이 아닐 거라면서 서로를 안심시켜보지만 학생이든 아니든 육식동물에게 먹혔다는 이 사실이 큰 두려움으로 자리잡히게 되죠. 특히 육식과 초식이 문제없이 잘 지냈던 영국부원이 그런 일을 겪게 되니 모두들 혼란스러웠는데요. 気をつけてねエルス。演劇部って灰色狼までいるんでしょ。 방과 후 평소처럼 강당에 모인 영국부원들, 역시나 영국부원들의 예민함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많은 초식동물들은 이미 영국부에 속해 있는 육식동물들을 의심하고 있었죠. テムはこの部活内でしか肉食との関わりがなかったんですよ。だから俺たちを疑ってんのか。 템이 이번에 좋은 배역을 따낸 걸 부러워한 육식동물이 있을 거라면서 순식간에 분위기는 살아남보다 차가워지고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회색 넥대인 레고시의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보는 눈으로 보였던 에레스. 다음은 너라고 경고하는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 이 때문에 에레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날 육식과 초식 사이에는 상처만이 남게 되고 부활동이 끝난 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에레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검은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普段は友達のふりをしてお腹が減ったら餌。 레고시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에레스에게 다가옵니다. 에레스는 미리 챙겨둔 가위를 꺼내며 레고시에게 그냥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면서 대응해보지만 ラブレター 레고시가 건넨 것은 다름 아닌 템의 러브레터. 템이 죽기 전 써놨던 에레스를 향한 편지였는데요. 이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레고시는 계속해서 에레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템이 생전 편지를 쓰고 전해주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던 레고시. 에레스는 그런 레고시를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게 됩니다. 明日撤回するわ。だから許して。しないでいい撤回 레고시는 자신이 착한 늑대였다는 사실을 애들한테 말하면 오늘 전해준 러브레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거라면서 템이 죽은 뒤에 첫사랑이 밝혀지는 것은 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있었던 일은 애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레고시 그냥 완전히 천사 늑대죠? 레고시는 원래 자신은 다른 초식동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서 怖がられても嫌われてもそうやって生きてきたでも伝えたよ 다음날이 되고 갑자기 시끌벅적해진 복도. 연극부의 인기남 루이 센파이의 등장입니다. 루이는 존잘 사슴으로 수상한 퍼리충들에게 꽤나 수요가 있을 것 같은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템이 죽은 곳에 추모를 하러 온 루이 센파이는 한 학년 위일 뿐이지만 인기 배우이자 학원의 권력자였죠. 그렇게 레고시는 루이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빼앗기고 마는데 何を見ている。ぶしつけなのは狼の習性か。 자신감 준내 높은 우리 루이 센파이는 재수없는 대사들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고시를 부실로 데려가더니 죽어버린 템의 역할 대역으로 염소인 조이를 내세웁니다. 조이는 템의 대역을 거부하지만 강압적인 루이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때 같은 영국 부원인 몽구스 카이가 어째서 자신이 대역 역할이 아니냐고 항의합니다. 그런 카이에게 お前を役者チームから降ろすことが会議で決まった。 어째서인지 카이는 배우팀에서 빠지게 되고 분명한 카이의 주먹을 레고시가 막아내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템 식살 사건으로 인해 육식동물들은 배척받는 입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이는 오늘 밤 강당에 숨어 들어가서 조이에게 연기 지도를 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무허가로 강당을 사용하다가 들키면 정학을 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루이는 레고시에게 망을 보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 시각 ごめん大丈夫。 다른 동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토끼 하루. 大丈夫よ。あなたたちのすること全部痛くも痒くもないわ。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장난들이 줄을 이뤘지만 이번엔 하루의 침대까지 밖으로 던져버리면서 점점 도가 지나쳐갑니다. 하루가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희귀종 토끼인 할리퀸종 미지치의 남자친구가 하루에게 반해버렸기 때문이죠. 하루 입장에서는 그 남자친구 측에서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억울했는데요. 미지치는 그 보복으로 하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고 남자 관계가 해픈 토끼라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루를 피하며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날 저녁에도
계속해서 미즈치의 괴롭힘이 이어지고 침울해진 하루는 홀로 밤에 산책을 나서게 됩니다. 그 시각 강당 앞에서 망을 보고 있던 레고시. 그러던 레고시에게 초식동물의 냄새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은 레고시는 본능을 자극하는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체면이라도 걸린 듯 갑자기 난폭하게 변한 레고시. 그런 레고시 앞에 하루가 나타나게 되죠. 하루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테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변해버린 레고시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습격당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괴롭힘에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던 하루. 이제 이런 일상에도 지쳐 그냥 먹혀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私のことなんかもうくれてあげる 하지만 발이 멋대로 움직이게 되죠.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하루였지만 역시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 않게 무서워서 울고 싶어지고 도망치게 되는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하루에게도 그런 감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あなた分かってくれる 그렇게 하루를 덮치게 된 레고시. 이성을 잃고 달려든 레고시였지만 금방 다시 냉정해지게 되고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자신보다 훨씬 작고 훨씬 연약한 초식동물. 레고시는 마치 누군가가 하루를 잡아먹으라는 것처럼 등을 떠미는 듯한 강렬한 충동심이 일어나는데요. 레고시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그때 강당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조이가 뛰쳐나오자 레고시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하루는 레고시의 힘이 풀리자 전통력으로 도망쳤고 레고시는 일단 조이의 부름에 따라 강당으로 향하게 되죠. 강당에는 어째서인지 루이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 연극 연습을 하던 조이와 루이. 조이가 연기를 펼치다 무대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려고 하자 루이가 조이를 감싸고 대신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이대로 주연인 루이가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극부는 비상입니다. 思い上がるな。明日には良くなるはずだ。今だけだ。今だけちょっと肩貸せ。 누가 봐도 강한 척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 무대는 루이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중요한 무대였죠. 루이 입장에서 부상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아침 식사 시간. 레고시는 친구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합니다. 당연하지만 이 세계에서 육식은 금지되어 있으며 식사는 비건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고시는 어제 악몽을 떠올리며 빵을 바라보며 하루를 안았던 그 감촉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まだ昨夜の感触が残ってる。柔らかいものを握りたくない。 그때 옆에서 시비가 붙은 육식동물들이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초식동물들은 그런 난폭한 육식동물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레고시는 이 육식동물의 싸움을 보고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데 君が心から喜んでるんだ。 어젯밤과 같은 타들어가는 듯한 감각이 레고시의 온몸을 덮치고 레고시는 또 분조장 도져서 이빨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친 레고시. 평소 얌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레고시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레고시의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는데요. 싸움이 더 크게 벌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루이 센파이의 등장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죠. 그리고 루이는 레고시의 본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君は思ったより悪い狼のようだ。 소란이 끝이 나고 배경은 학교 강당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루이와 연극부 부원들. 부장은 루이의 움직임이 무언가 둔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몸이 안 좋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에 루이는 평소랑 똑같다고 말해보지만 루이의 상황을 알고 있는 레고시는 루이가 무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죠. 이번 신입생 환영 공연은 교내 공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학교의 상징처럼 있는 이 연극부의 중요성을 신입생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루이는 부상을 밝힐 수가 없었죠. 게다가 초식동물인 루이가 주인공을 연기하면서 육식인 다른 부원들이 루이를 덮치려고 덤비는 연기.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루이는 무대 위에서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식동물인 루이가 강인한 주인공을 연기하는 것의 의미. 템의 사건을 누구보다 생각하는 동물은 바로 루이였습니다. この事件に一番向き合っているのは多分あの人だ。 부상까지 안고 성공적으로 무대를 이끌어야 하는 루이가 얼마나 큰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헤아릴 수가 없는 레고시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무대 뒤편에서 무대 의상을 준비하던 레고시. 무대의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원예부의 꽃을 조달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원예부의 정원. 거기서는 익숙한 냄새가 레고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あの夜の子だ。 문을 열자 역시나 그곳에는 こんなに小さいウサギだったなんて。
레고시에게 상처 입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하루가 서 있었죠. 보아하니 하루는 그날 밤 레고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해 레고시가 그 늑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눈치였는데요. 레고시는 하루를 보자마자 바로 화장실을 핑계대고 빤스런 치려고 했지만 레고시와 같이 온 부원이 하루의 안 좋은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통수를 쳐버립니다. 그렇게 레고시와 하루 둘만 남게 되죠.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대상과 둘이 되어버리다니 레고시는 완전 가시방석, 아니 보쿠노피코 방석이었는데요. 하루는 자신의 소문을 듣고 레고시가 자신을 피할 것을 걱정했지만 레고시는 하루에게 말을 걸 권리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영국부에 꽃은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하루에게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레고시. こんなに頭が遠いのか。俺小動物とちゃんと会話したことなかったかも。 꽂히고 뭐고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 레고시는 계속해서 하루에게 눈이 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자신이 열심히 키운 꽃을 제공해주는 것이니 화분을 안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면 꽃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화분을 옮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둘. 레고시는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상처냈던 하루의 왼팔에 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레고시의 시선을 눈치챈 하루는 結構痛いんだけど記憶がないしないの？ 어째서인지 그날 밤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하루. 레고시는 그 말에 구원을 받지도 궁지에 몰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을 뿐이었죠. 화분을 모두 다 옮기고 부실로 돌아온 둘. 하루는 레고시가 일을 도와줬으니 무언가 답례를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레고시는 그저 하루와 대화를 더 하고 싶었지만 레고시는 육식동물. 자신이 그런 말을 하면 하루가 무서워하진 않을지 기분 나빠하진 않을지 걱정만 되는데요. 그렇게 레고시는 계속해서 우물쭈물하는데 그런 레고시의 태도를 보고 하루는 엄청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なるほどねあなたもそういうこと 갑자기 커튼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喋りたいって言ったって俺はほとんど喋ってないし。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 하루짱. 레고시의 목적이 육체 관계라고 착각을 하고 레고시와 뜨밤, 아니 뜨낫을 보내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레고시를 유혹하는데요. 레고시는 작은 동물들 사이에서만 유행하는 인사인가 했지만 금방 다시 정신을 차려버리고 何よムード作りぐらい協力してくれないと困るわ 바로 그냥 하루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빤스런 쳐버립니다. 네, 하루의 안 좋은 소문은 진또배기로 하루는 남자관계가 해펐습니다. 俺は戻ります。 그제서야 하루는 자신이 착각을 했다는 것을 눈치채죠. 레고시 같은 대형 육식동물이 이렇게까지 유혹을 받고 담요만 덮어주고 달아나다니. 하루에게 레고시는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달아난 레고시가 계단에 내려오자 밑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아까 그 부원이 있었죠. 여기서 레고시는 하루의 남자 관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분명 소문대로 남자 관계가 해퍼 보이긴 했지만 花をすごく大事に育てて自分の子供だって言ってた。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루가 착한 아이일 거라면서 실드를 쳐주는 레고시. 레고시야 너가 더 착하단다. 자신이 기르는 꽃을 내 아이라고 부르는 하루에게 꽃을 받아올 수 없다는 레고시는 생각에 잠겨 노을진 학교 안을 산책합니다. 彼女周りからビッチとか言われてるんだ。あの子はそんな一言で片付く子じゃない。 다음날 오늘은 생태의 날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생태의 날에 맞이하여 학교 지하에 준비된 적응실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도마뱀 친구들은 증기실에서 증기찜질을 하고 얼룩말들은 기둥에 뒤섞여 힐링을 제대로 하고 북극곰들은 차가운 아이스방에 들어가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레고시는 好きって本当にウサギが住んでるのかなどうやって息するんだよ 인공 달이 떠있는 방에 들어가 달빛을 받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을 보며 하루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 달처럼 레고시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의문의 감정들. 지금까지 육식동물인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온 레고시였지만 생각이 깊어지며 자신의 윤곽이 가까스로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하루를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눈치채게 됩니다. そうなんだ。俺は嬉しいのか。ならこの気持ちも納得しよう。 하루와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레고시. 시간은 조금 더 흘러 드디어 영국부의 무대 공연이 다가왔습니다. 루이는 실패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지고 오늘만 버티고 곧장 내일 병원으로 가면 될 거라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데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죠. 그렇게 무대 준비를 마치고 부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무대로 향하는 루이. 俺に尽くせ。刮目しろ。手負いの死神様のお通りだ。 엄청난 다리 부상을 안고도 루이의 연기는 굉장했습니다. 도저히 부상을 입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움직임으로 관객들을 흡수해버리는 루이. 루이의 움직임을 관객들은 숨을 삼키고 지켜봤고 루이가 바라는 광채는 무대가 끝나는 순간까지 끊이는 일이 없었죠. この世に別れは告げられたかい。
그렇게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친 루이는 자신의 최고의 라스트를 곱씹으며 박수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어떻게 서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리에 감각이 없었지만 무대를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오고 루이는 그대로 무대에 쓰러지게 되죠. 루이는 쓰러져 바로 양호실로 옮겨졌고 루이가 걱정되어 모든 부원들이 양호실을 찾습니다. 다행히 루이가 쓰러진 것은 막이 완전히 내린 다음이었기 때문에 관객들은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문제는 부상이었습니다. 왼 다리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인데요. 공연을 이틀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내일 공연에는 도저히 루이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루이의 대역은 ビル俺の代役を務めてくれ。俺がやっていいんすか？ 육식동물 호랑이인 빌이 그 대역을 이어받게 되죠. 빌은 자신감이 과한 호랑이로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 대사와 움직임이 완벽하게 몸에 배어있다면서 연습도 장난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大丈夫だって。自分がやってた役だから言えるけど、ポチったって本筋に影響ないちょい役だから。 빌이 원래 맡았던 적 배역을 레고시가 맡게 된 것이죠. 레고시는 연극부에 들어오고 4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술팀 조명 담당이었기 때문에 대충 동선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레고시는 운동치입니다. 우선 연습을 진행해 보는데요. 빌은 어딘가 큰 불만을 표출하는 것처럼 연습에 맞지 않는 과격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빌은 사실 육식동물들이 오히려 얌전하게 있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양육 강식에 따라 강력한 힘을 가진 육식이 각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強い奴が強いまま生きれば、どんなに輝けるかってこと。 빌은 레고시가 늑대이기에 힘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면서 순수하게 기뻐했고 내일의 무대가 최고의 무대가 될 거라고 연습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배역이 바뀐 걸 모르는 관객들은 오늘도 루이의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 관객석에 모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무대 준비를 하기 바빴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레고시의 코에 무언가 걸렸죠. 이건 분명 피냄새. 이 피냄새는 빌에게서 났고 레고시는 빌을 화장실로 불러내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それウサギの血。ああ、当たり前だけど生徒の血じゃねえよ。ちょっと悪い先輩からもらったんだよ。 토끼의 피를 가지고 온 빌. 육식동물에게 있어 초식동물의 피는 마치 도핑과도 같은 것이었고 그 피를 본 레고시의 머릿속에는 하루의 모습이 순간 지나가게 됩니다. 레고시는 이 피를 빼앗기 위해 빌과 몸싸움을 벌이죠. お前みたいに影で生きるのは楽だよ。でも俺は光を浴びて生きたい。 하지만 무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토끼피를 빼앗는 데 실패한 레고시. 어쩔 수 없이 무대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릅니다. 그렇게 시작된 무대. 빌은 연습대로 초반에 능숙하게 연기를 펼치지만 생각보다 주인공 역은 쉽지 않았죠. 뿌리 없는 것과 호랑이 무늬를 본 관객들은 주인공이 루이가 아니라는 것에 탄식했고 무대의 조명은 태양처럼 뜨거웠습니다. この汗の量、暑さのせいだよな。 계속해서 열심히 연기해보지만 관객들은 따분한 시선만 보내며 시간만 확인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때 드디어 등장하는 레고시의 차례. 레고시는 빌이 토끼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안되겠다, 이 새끼 그냥 개패야겠다. 俺が全部壊してやる 갑자기 진심으로 완반치 강냉이를 털어버리는 레고시. 빌은 당황하는데요. 모자가 벗겨지니까 완전히 볼품 없어져버린 빌. 레고시는 그런 빌에게 달려들어 몇 번이고 얼굴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얼굴을 내리칠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 하루와 있었던 일들과 루이의 노력이 떠오르면서 레고시는 더욱더 흥분하기 시작하는데요. 뒤에서 지켜보던 미술팀 초식동물들은 흥분한 육식동물을 말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계속되고 대치하는 둘. 그러다 빌은 갑자기 레고시를 끌어안더니 お前、ウサギの血の匂いを嗅いだことあるんだろ。傷つけたのか。 빌의 말은 전곡을 찔렀죠. 그리고 빌의 손톱이 레고시의 등을 파고 들어오는데요. 빌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를 끝내기 위해 레고시에게 얼른 쓰러져서 자연스럽게 끝내버리자고만 하는데요. 등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고통에 조금 냉정해진 레고시는 빌의 말대로 쓰러져 연극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ずいぶん楽しんでるな。 갑자기 예정이 없던 루이 센파이의 등장으로 인해 관객들은 우디르급 태세전환. 레고시와 빌의 싸움을 지켜보던 루이는 빌이 쓰러지면서 토끼피가 떨어지는 걸 보았고 레고시의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무대에 섰던 것이죠. 아무리 다리가 다친 초식동물이라지만 루이는 이 무대에서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レゴシ、あとは任せろ。その背中は客に見せる。覚悟がないなら引き下がる。 스윗하게 레고시를 한번 걱정해주고 빌에게 자신의 피도 마셔보라면서 바로 돌려가기 시전해버리는데요. 루이 센파이 개 멋져버리죠. 그렇게 왕의 기한은 모든 관객들을 뜨겁게 달궜고 훌륭한 애드리브를 끝으로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괜찮아, 너는 옳았어라는 루이의 말. ルイさんの細い手がしっかり立てと言った
다른 동물들은 이 무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동물들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야기.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비스타즈입니다. 비스타즈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공존하는 세계의 학교를 무대로 차별과 따돌림, 강자와 약자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전부 동물로 설정되어 있고 육식과 초식이라는 강자와 약자를 내세워 다양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보면서 동물들이 나오는 주토피아가 생각났는데 이 작품을 주토피아 매운맛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스토리도 탄탄하고 동물 간의 갈등도 제대로 그려냈습니다. 힘을 숨기고 사건을 회피하는 레고시가 영국부의 루이와 토끼인 하루를 만나 점점 변해가는 모습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면서 군상극이 펼쳐지는데 우리 양생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OST와 오프닝도 아주 기깔나고 연출도 지려버리니까요. 내가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 주토피아를 재밌게 봤다, 묵직한 메시지가 담긴 작품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비스타즈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